자,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고 붙자 UCC 방송의 박 소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이제 금요 경마는 그렇고 이제 토요 경마는 토요일 또 주로 상황을 좀 체크해 보는 것이 준비가 좀 필요하겠죠. 네, 일요 그렇죠. 경마까지 지금 예보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뭐 비껴간다 태풍이 살짝 좀 걸쳐 있다.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나오는데 주로는 항상 주로 체크는 뭐 기본이에요. 매주. 이번 주가 이제 월말 경마입니다. 월말 경마답게 각 짜여진 편성들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만만한 경주는 없어요. 아, 이거는 뭐 일단 현장 변수가 있을 값에 뭐 두 마리다, 3파전이다 이렇게 한눈에 두드러지기보다는 인기 마필들한테 계속 좀 하자가 이렇게 지적되는 그런 경주들이 좀 많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좀 지난주도 그랬지만 중배당 쪽에 변수들이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자, 일단 토요 경마는 원정일 위원이 스페셜 승부처가 5경주입니다. 원정일의 메인 승부는 11경주가 되겠고요. 박 소장은 메인 승부가 9경주, 또 6경주를 스페셜 승부처로 선정했습니다. 좀 차근차근하게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그냥 1차로 봤을 때는 일감이라고 그러죠. 조금 어려워 보여도 또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은 오히려 또 답이 또 간결하게 나오는 경주가 있는데 1경주는 글쎄요. 좀 가운데 몰려있는 마필들 쪽으로 관심이 좀 갑니다. 원정일 위원. 네, 자 5번 맥스 썬더가 서서히 좀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죠. 올 초에 좀 휴양을 갔다가 와서 나름대로 좀 전력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레이스 자체가 그렇습니다. 6등급의 거의 뭐 D급형 경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센 놈이 없다. 뭐 그나마 지금 선행 갈 수 있는 일반 카일룸 여제도 뭐 현장에서 좀 바람이 불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직전 경주 같이 뛰었던 5번 맥스 썬더 이번 경주는 역시 선입권에서 막판 한 발을 뽑아낼 수 있는 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5번 맥스 썬더 뭐 나름대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은 놓칠 수 없는 놈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 카일룸 여제 같은 경우가 이제 순발력이 있으면서 아직 선행을 제대로 깔끔하게 나가본 적이 없다 보니까 요번 경주 1번 게이트가 상당히 반갑기는 할 텐데 말이 서도 너무 확 서버려요. 직전 경주도 그렇고 직전 경주는 뭐 직선줄에서 완전히 엔진이 훅 꺼져 버리더라고요. 이게 나올 때마다 이렇게 마체 중의 변동이 심한 마필은 아직도 마체 완성도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카일룸 여제의 적정 체중이 얼마다 이런 거는 속단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자기 걸음을 냈을 때가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일단 1번 게이트에서 이번에 일단 선행을 받고 보자 요걸 텐데 사실 카일룸 여제 정도라면은 뭐 다 뭐 만만하게 보고 들이댈 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도 카일룸 여제가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뭐 선행을 간다라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놓고 사기에는 조금 불안 요소가 여기저기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3번마 큐피드 강자라든지 우리 원정일 위원의 5번 맥스 썬더도 코스가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들이대는 것밖에 없습니다. 초반부터 강하게 좋은 자리 선점해서 능동적으로 선두권 제압하고 먼저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도전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줄서기보다는 1번이 앞에 나가고 줄 서서 들어오는 그런 경주보다는 역시 초반부터 치고받고 난타전이 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번마 머니샤프도 그렇죠. 직전 경주까지 행보가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 편성이면 충분히 욕심을 좀 내볼 만한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안쪽 마필들 위주로 현장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경주입니다. 12마리 출전인데 망아지들이에요. 망아지들. 1번마 그린다르크가 이제 동영상 보고 준비하시는 팬 여러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조금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으실 것 같아요. 막 밀어서 그냥 초반 순두에 나서게 만든 다음에 직선줄에서도 지사라 그러죠. 그 갈지자 왔다 갔다 안쪽으로 들어갔다가 바깥쪽으로 삐졌다가 어때요? 그린다르크요? 네. 그린다르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모래를 안 맞았다라는 거에 안 맞아봤다 아직. 네, 안 맞아봤다는 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 뭐 7월 13일 날 뭐 주행 검사 뭐 능력 메달 나온 거는 뭐
당연히 뭐 모래 맞고 뭐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 치고 뭐 그냥 보여지도 않고. 그랬죠. 뭐 원게이트이기 때문에 뭐 강하게 밀고 나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뭐 육주마방의 어떤 마필 수급들 뭐 이런 것들을 봐서는 데뷔전부터 뭐 조지고 때리고 나간다든지 뭐 걸음을 좀 아낀다라든지 이런 상황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무조건 열심히 타서 어떤 성적의 결과물을 보여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본 그린다르크 나쁘지는 않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놓고 때리기에는 조금 부담감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이 되네요. 그렇죠. 7월 13일 날 뛰었던 건 뭐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하시고 중요한 건 7월 27일 경주 주행심사 내용인데 그것도 역시 조금 믿업지 못한 구석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저는 12번 천년 바이킹 이거 봐야죠. 웨이트 패드를 2kg 더 얹어가지고 55kg 달고 주행심사 치렀는데 뭐 깔끔해요. 초반도 깔끔하고 돌콩하고 뭐 비교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돌콩은 그냥 직선줄에서 혼자 날아갔으니까 비교를 굳이 한다면 교령운우가 되겠는데 교령운우라는 마필이 또 몸값도 괜찮고 해서 이번 주에 꽤 기대치를 좀 얻고 있어요. 교령운우보다는 확실히 괜찮더라고요. 주행심사가 12 천년 바이킹이 뭐 안쪽에 11마리 있지만은 외곽에서 순식간에 가로질러 나오는 선두권 기선 제압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12번 천년 바이킹을 추천드리겠고요. 우리 원정일 위원은 추천 마필을 네, 뭐 저도 뭐 천년 바이킹 좋게 보고 있고요. 같이 뛰었죠. 44라는 말이 또 4번을 달았네요. 44가 4. 네, 4번에 44. 이 마명을 아직 조회를 안 해봤네. 44가 무슨 뜻으로 44인가? 그거까지는 나중에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네, 뭐 여튼 뭐 책 차이는 많이 났습니다. 뭐 보이지도 않았던 어떤 모습이긴 합니다만. 요번 경주가 이제 2세마 상금 높은 경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뚜렷한 능력마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능력마가 아니라고 했을 때 뭐 같이 뛰었던 느낌에서의 조금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을 본다라면 저는 4번마 44가 훨씬 더 낫다라고 봅니다. 여기 같이 뛰었던 이제 9번 원더풀 판방도 돌콩과 천년 바이킹 4번 44하고 같이 뛰어봤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 4번 44가 내측에서 그냥 잡고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자, 승부기 뭐 데뷔전 승부를 잘 해주는 뭐 50조 마방에서 두 마리가 꺼내 들었는데 재즈블릿하고 44가 꺼내놨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44 배당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가 높을 겁니다. 모래하는 적응력도 7월 6일, 7월 20일 확실하게 좀 변화를 좀 보여줬고 발주적인 부분도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이찬호 기수가 또 능력 검사를 또 했다라는 게 또 포인트를 두자면 그냥 대충 출전시킨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김효정 기수라도 4번은 배당으로 꼭 안고 가셔야 되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2세 안말경주입니다. 앞에 나가면 장땡이에요. 선행 나갈 가능성. 의지는 1번 그린다르크도 밀고 나오겠지만은 역시 빠른 마필은 12번 천년 바이킹 쪽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 6등급의 1300m입니다. 11마리 마필들 출전하고 있는데 이번 마 스페셜 드림이 이번에는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 전개가 딱 안쪽 2선 좋은 자리인데 사실 그 전에 그러니까 지난번이 그 13주라는 공백이 좀 문제가 됐든지 너무 좀 실망스러워요. 알아서 뛰는 맛이 없고 직선줄에서 거의 허우적거리죠. 그 전까지 모습을 본다면 이 정도 편성 자체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지난번 너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서 저는 좀 믿음이 좀 반반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상대 마필들을 보면 완전히 배제는 못할 것 같아요. 가져가긴 가져가는데 충마로는 조금 안정감이 부족한 것 같고. 원정희 의원. 네, 저는 7번 환상의 빛입니다. 휴양 공백이 조금 있었어요. 말 자체가 탁월한 능력은 아닙니다만 순발력 자체가 많이 보강이 된 직전 경주였던 모습이었고 경주거리를 늘렸다라는 내용은 선행을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느낌 자체가 용근이 안장으로 또 교체를 해놨고 최근에 좀 짱짱한 안장으로 쭉 이어져 갖고 오는데 보여주고 있는 액면은 좀 약하죠. 그러나 이번 경주도 역시 뚜렷한 충마가 없다라는 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현장 배당판은 아마 높게 붕 떠 있을 상황입니다. 앞에 가는 놈을 좀 공략해보자. 7번 환상의 빛 말씀드립니다. 네.
환상의 빛이 지난번이 이제 3코너를 돌면서 약간 쳐졌는데 그게 흙을 맞아서 쳐진 건지 아니면은 페이스가 좀 빨랐어요. 그 당시에 선두권 자체가 이제 울트라 챔피언하고 빨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앞선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조금 해석이 조금 어렵더라고요. 누네스 기수의 어떤 그 말모를 감안하면 어찌됐든 간에 이번 경주를 통해서 판가름이 날 것 같아요. 흙 맞을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고 또 페이스가 아주 빠르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7번 환상의 빛은 일단 막권용으로도 가져가면서 마필의 어떤 또 다른 단점이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상당히 7번 환상의 빛 입장에서는 마방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중요한 한 판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7번 환상의 빛 공통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암말 8마리가 출전하는 경주예요. 3번만 사과랑 쪽에 많은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역시 선행, 선두권 그래 봤을 때는 사과랑의 선행이 일단은 가능성이 높고 또 역시 암말 한정 경주 속에 단독 선행까지 이끌어낸다면은 최근에 못 들어왔어도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고 또 6월 24일 날은 선행 받고 여의승을 거뒀고 지난번 3차기지만은 5등급 무대도 무난하게 일단 연착륙을 한 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빈 거 생각하면 그 부민호의 뭐죠? 속보 왕자인가? 네. 속보 태전지 속보 왕자. 그거하고 경합을 했었던 측면을 생각하면은 안장도 더 탄탄해졌고 이찬호의 3번마 사과랑은 저는 좀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뭐 이번 경주는 이제 3번 사과랑을 중심으로 배당판이 쭉 뚫려줄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상황은 이제 8번 라스트 콘서트입니다. 현장에서 이제 비카 스쿠프 그리고 1번 중전마마 정도가 인기를 좀 모아줄 상황인데 8번 라스트 콘서트가 이제 7조에서 이제 35조에서 이제 7조로 뭐 이적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뭐 걸음의 변화를 조금씩 뭐 보여주고 있는데 암말답지 않게 좀 근성적인 부분이 많이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행보를 보면 6월 30일 날 이제 더킹이라는 놈을 만나면서 또 올라오다가 뭐 끝난 뭐 그런 상황이고 직전 경주도 이제 초인대보하고 피오레 뭐 인기를 당연히 모았었죠. 직전 경주 강한 편성 속에서 인기를 모으고 부러졌는데 이번에 편성 보니까 3번 사과랑이 페이스를 빨리 끌고 가면 가장 잘 참아주면서 라스트 한 발을 쓸 수 있는 놈이 이점을 가장 많이 갖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1번 중전마마 8번 라스트 콘서트 두 마리 여러분 좀 세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배당이 좋은 놈 8번 라스트 콘서트 쪽으로 중심 잡고 3번 사과랑으로 중심 잡고 8번 라스트 콘서트 쪽으로 원틀 막건을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200m 타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12초 대 중반 후반이고 기대할 수가 없는 마표입니다. 보호폭은 좋은데 참 답답하게 이렇게 탄력으로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요 정도 편성이 좋고 저 1000m는 뭐 힘으로 밀어붙여도 체력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조금만 다부지게 타준다면은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고 1번마 중전마마도 스타트가 나쁜 마필은 아닌데 지난번에는 굉장히 슬로우 스타트를 보였죠. 3번마 사과랑 입장에서는 속보 태자입니다. 아까 저기 그 경합을 했었던 거 지난번에 사과랑이 속보 태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제 물러한다라는 신경 써야 되는 마필들이 또 안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진이가 좀 생각할 부분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코스를 어떻게 살려내느냐. 근데 이번 경주는 1번 중전마마 스타트만 딱 보고 중전마마만 일찍 처리를 하고 나면은 굉장히 수월하게 1000m를 돌 수 있기 때문에 3번 사과랑 중점적으로 보시고 우리 원정일 위원회 추천 마필 8번만 라스트 콘서트 8번이라도 8마리의 8번이면 외곽도 아닙니다. 좋은 결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200m 이번 경주는 원정일 위원회 스페셜 승부 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제 제가 승부처를 잡고 들어갑니다. 가만히 레이스 보니까 인기마들이 이렇게 쭉 보이더라고요. 1번 강화총각부터 해서 5번 대길 상존, 6번 위드 프렌드십, 그리고 이제 9번 울트라 챔피언까지도 현장에서 조금 인기를 좀 모아줄 것 같고
뭐 요 정도가 인기 맙니다. 뭐 1번, 5번, 6번, 9번, 7번, 뭐 7번까지도 인기를 모을까요? 뭐 어찌되었건 뭐 이 중에 저는 덜 보고 싶은 놈이 있어요. 덜 보고 싶은 놈이 있기 때문에 승부처를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 덜 보는 놈이 인기를 좀 많이 모으기 때문에 배팅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경주 인기를 모을 수 있는 뭐 5번 대길상존, 뭐 울트라 챔피언, 1번 강화총각, 뭐 6번 위드 프렌드십, 뭐 요런 애들 뭐 충분히 가져는 갈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다 가져가서는 승부의 포인트가 안 되죠. 원정일의 중심만 놓고 원정일의 노림수로 한 방을 때리는데 지금 제가 언급드린 애 중에 이제는 확실하게 변화가 왔다라는 놈을 캐치해놓고 있습니다. 마방에서의 내용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행보를 봤을 때는 직전 경주의 어떤 모습이 우연일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마방에서의 내용은 이제는 완전히 힘이 들어찼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놈을 놓고 후차권에서 굉장히 재밌는 놈 하나를 좀 잡아냈습니다. 직전의 페인을 정확하게 알고 그 페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빠르게 2주 만에 이번 경주를 노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 경주에 가만히 보니까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놈이 딱 보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 놈이에요. 제가 오픈은 안 해드렸지만 제 입으로 직접 말씀은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분명히 그 놈이 이번에 확실하게 기습을 때리고 나간다라는 거 뭐 거의 뭐 99.9% 오픈을 해드렸네요. 자, 중심마만 현장에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 5등급의 1700m. 이거는 토요 박소장의 스페셜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1번마 화이트 큐피드부터 외곽적으로 뭐 8번마 바람킹 이런 것들 5등급 무대에 무난하게 지금 적응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온 5번마 스피드 캡틴 해서 뭐 이것저것 팔릴 만한 애들은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내용이 조금 더 좋은 마필들이 당일 배당판을 좀 주도할 텐데 노리는 마필 하나가 있어요. 요거는 저희 방송을 또 항상 찾아서 클릭해가지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거북이 만세가 와야 이번 경주는 돈이 되는 경주예요. 한구라 포인트를 7번에 맞추고 있습니다. 거북이 만세.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좋은 말은 이름 자체를 그지같이 지어가지고 많이 뜰 거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갖고 있는 특성과 장점이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 4개짜리라고 해도 레이스가 빠르지 않고 센 말이 없는 이런 정도의 국산 5등급 1700m는 충분히 통할 수 있습니다. 끈기가 있기 때문에. 문제는 얘가 이제 스타트는 좋은데 스피드가 별로예요. 발주만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속으로 발진 이후에 가속으로 연결되는 맛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등짝이 좀 강하게 으쌰으쌰 좀 몰아줘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또 중간중간에 흙을 맞고 정신을 못 차리는 측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한마디로 7번 같은 경우는 흙을 안 맞고 외곽으로 꾸준한 걸음을 살려서 선두권에 붙어 뛸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 입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가 그렇습니다. 빠른 마필은 몇 마리 있지만은 세지 않고 전체 페이스가 이렇게 빨라질 이유도 없고 레이스가 빨라져 버리면은 서두르는 선두권 자체만 마지막 구간에 가서 한 마리 살아남고 나머지가 다 서버릴 수 있는 그런 구도입니다. 해서 등짝이 김용군이로 바뀐 것도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외곽적으로는 8번 바람킹 하나 빼고 나면은 뭐 골드스타 힐스는 16주 만에 나오니까 이건 곁다리로 생각하더라도 뭐 럭키미스터는 출발과 동시에 뒤로 빠지는 마필이고 거북이 만세가 자리를 외곽적으로 잡아나가는 과정이 정말 딱 좋아 보입니다. 해서 용군이가 그런 거 잘하거든요. 선두권 정렬됐다 싶으면은 그때 이제 자기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7번마 거북이 만세를 오픈해드리면서 이번 6경주 스페셜 승부처답게 한번 압축해서 멋진 적중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 4등급의 1200m입니다. 12마리 출전이고요. 원정일 위원. 네.
자, 이제 뭐 토요 경마에서 뭐 많지 않은 경주 중에 이번 경주가 역시 또 혼전입니다. 뭐 어찌 되었건 이번 우설아 2000하고 11번 매직로드가 일단은 대길이에요. 요 대길을 좀 깨줄 수 있는 뭐 자력으로 좀 깨줄 수 있는 놈을 찾고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크게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원정일은 승급 전에 연투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2번 우설아 2000 쪽에 좀 힘을 좀 실어드리겠습니다. 승급 전에 바로 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같이 뛰었던 썸씽 미스테리 요 놈을 좀 이기면서 변화된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늦게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분명히 좀 늦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충분히 힘이 들어찼다라는 확신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2번 우설아 2000 이번에 게이트도 좋아졌고 따라갈 이유 없고 앞선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 저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마 역전의 순간 다비드, 문세영 두 기수가 계속 연속적으로 3차게만 그쳤던 맞빌인데 그러면서도 가능성은 보여줬어요. 그리고 아쉬움도 좀 남겼었습니다. 이동화 기수가 참 소리 소문 없이 자신의 경쟁력을 최근에 꾸준하게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꾸준하게 올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특정 경주들에서 이렇게 체크가 돼요. 물론 이제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경주도 있고 한데 잘 탈 때는 센스가 있구나 싶은 그런 경주들이 많이 목격이 됐었습니다. 이런 경주가 등짝에 센스와 디테일한 기승술이 좀 필요한 경주인데 안 되는 애들은 아예 안 되는 애들이고 될 법한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을 중간에 실수로 인해서 가능성을 죽여버리면은 직선줄에서 다시는 못 뛰는 다시 뛰진 못하는 그런 애들이 게이트를 채우고 있습니다. 해서 순발력으로 밀어붙인 11번 매직로드 코스 2점에 우리 2번마 우설아 2000 원정일 위원회 추천 마필이었고요. 요런 정도가 지금 인기를 모으는 그런 자막이라면은 요번 경주에서 거리를 1200m로 늘렸을 때 오히려 역전의 순간이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측면이 많다. 그래서 저는 이동화 기수의 10번마 역전의 순간에 한 표를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의 1000m 경주고요. 2세 신마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가운데에서 이제 22조 마방 나이비치어가 어쨌든 뭐 2차를 한번 왔어요. 제가 이제 6월 16일 날 3차가 온 거 가지고 지난번 방송 때 그랬나 아니면 제 현장 예상 때 그랬나 데뷔전 3착은 순전히 등짝 탓이다 그랬어요. 지난번에 2차 왔죠. 왔는데 지난번에도 이렇게 이빨 차이 나게 간신히 2등 온 것도 등짝 탓입니다. 훨씬 더 착체를 좁히면서 가능성을 좀 더 개발해내면서 2차가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었는데 또 그런 경주 조건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정정이한테는 찬스는 다 날아가고 다나카로 바꿔놨습니다. 1번만 나이비치어 봐야 될 것 같고 문정입니다. 네, 뭐 일단은 4번하고 8번이 좀 팔리겠죠. 1번 나이비치어가 선행을 가는 데는 저도 뭐 크게 이견이 없고요. 문학 타이거가 지금 문제입니다. 발주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주가 안 된다라는 내용을 여러분께 좀 전달해 드리면 발주기 안에서 가만히를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과도하게 흥분을 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자꾸 눈에 걸려서 발주 연습을 하긴 하는데 그 성과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요 발주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조교 때는 뭐 날라다니죠. 조교 때 보면은 그냥 1-4마건으로 그냥 끝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 8번 맹주입니다. 저는 맹주를 추천드릴 거예요. 맹주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주행검사 당시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짱짱해요. 같이 뛰었던 신돌격은 2등급이고요. 에이스 스피닝은 국산 1등급입니다. 그런 짱짱한 주행검사 편성 속에서 전혀 밀림이 없었다라는 느낌 확실하게 좀 받고 있기 때문에 나이비치어가 선행을 쏘고 나가던 따라가던 그거는 뭐 이미 뭐 다나카 기수가 알아서 결정을 할 것이고 어떤 놈이 선행을 가던 8번 맹주는 스타트적인 부분이 절대로 밀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행검사 액면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충분히 8번 맹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4번만 문학타이거도 걸음발 자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이세마 경주에서 통할 걸음이 있어요. 그런데 6월 20일 주행 심사 때도 발주기 안에서 출발을 할 때 앞발을 살짝 들고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발놀림 자체는 괜찮아요. 주행으로 연결되는 거는 꽤 빠르기 때문에 하여튼 순간적인 게이트 이탈만 최대한 좀 긴장을 심어주면서 달래가면서 발주를 끊어낸다면은 뭐 문학 타이거가 1번만큼 비슷한 초반 걸음을 또 낼 수가 있어요. 빅투아르 두 손목에 달려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1번, 4번, 8번 맹주까지 3마리 방송에서 추천드렸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의 1200m입니다. 박 소장의 토요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요. 제가 이제 막권을 사야 되겠다라고 낙찰을 본 마필이 몇 마리 되지 않습니다. 요거는 글자 그대로 이제 지우기 신공이 들어갈 경주인데 한 마리 한 마리 지우다 보면은 몇 마리 안 남아요. 다 지워집니다. 특히 바로 직전에 입상한 애들이 많죠. 3번 황홀한 질주도 있고 1000m 기가 막히게 뛰는 마차부차도 이번에 1200으로 올려나왔고 외곽적으로 뭐 문학 프린세스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두 마리는 완전히 삭제 처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 마필들도 입상했건 대가리 쳤건 간에 이번 구경주에서는 유불리를 따져가지고 충분히 또 내용과 맞물려서 뒤로 내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많습니다. 세게 봐야 되는 마필, 위로 올려야 되는 마필만 좁혀서 이번 구경주 승부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내용의 마필이 하나 있기 때문에 그놈 놓고 쌍승시까지 곁들여서 공략을 한다면은 인기도가 많이 찢어져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막이기 때문에 멋진 항구라가 토요 구경주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 소장 구경주 메인 승부답게 현장에서 확실하게 자를 마필들, 불안한 마필들 콕콕 다 찝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산 3등급의 1800m고요. 야간 경마 1800m예요. 야간 경마 1800m는 1700m 지점에서 출발한다. 내주로. 뭐 이제 상식인데 예상가들도 또 뭐 1년에 한 번이다 보니까 야간 경마 안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까먹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지난주에 뭐지? 그 1등급에서 댕 받고 그냥 허망하게 그대로 꽂아버렸던 갑자기 또 승급 전에 바로 통했던 거 또 들어왔던 거. 그게 생각이 나는데 이번 경주 선행을 일단 7번 허니버터 니노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고 있는데 전체적인 전개나 또 짚어야 될 부분에 대해서 10경주 우리 원정일 위원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 10경주는 조금 더 나은 걸음을 보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놈이 한도가 있는데요. 직전에 이제 3번, 4번, 7번, 8번이 같이 뛰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가장 멋같이 탄 게 3번 예상백승이에요. 게이트도 분리했고 뭐 이런저런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답보도 안 됐고 어찌되었건 레이스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허니버터니노가 이제 앞에 나가줬고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와서 덮쳤는데 열둘이 뭐죠? 뉴와이파이 뉴와이파이가 이제 와서 덮쳤는데 보내놓고 따라가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예상백승이라는 놈은 자리,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자리인데 1700에서 출발을 하니까 어찌됐건 게이트 외곽의 불리함을 극복을 못했어요. 1, 2코너는. 그게 이제 3, 4코너까지 이어지면서 아무것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말은 뛰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3번 게이트 진짜 저로의 찬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록상 물리지 않고 용근이 제한장하고 있고요. 느낌이 있습니다. 3번 예상백승. 이번에는 가장 나은 전개로 풀어갈 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전개 좋아요. 자리도 좋고 등짝도 용근이가 계속 호흡을 맞춰내고 있기 때문에 입상도 용근이 손에서 나오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허니버터 니노의 앞장 승부, 3번 예상백승, 그리고 8번 소박한 인생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정도 걸으면 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얼만큼 유도를 전개 속에서 잘 해내느냐인데 2005가 일단 손맛을 더 봤기 때문에 정종이가 타고도 끌고 들어온 마필이에요. 이건 3등급까지는 되는 마필입니다. 체크를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11경주입니다. 역시 2등급 1800m 원정일 위원의 메인 승부입니다.
네, 조금 늦지막히 승부를 좀 잡았습니다. 토요 경마 쉽지 않은 경마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이기고 있다면 여기에서 한구라를 할 수 있는 경주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뭐 인기 모을 수 있는 애들 안쪽에 2번 정한킹덤, 6번 농본대로, 9번 강토마 3마리가 일단은 눈에 확 보이죠. 정한킹덤 같은 경우는 느낌이 있죠. 뭐 안토니오 안장으로 교체했고 3등급에서 2등급 바로 통했고 뭐 거리적인 부분은 뭐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농본대로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완연하게 뭐 자기 자리를 좀 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가서도 걸음을 보였었던 직전 경주였고 뭐 강토마는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자, 이 중에 뭐 당연히 세게 봐야 되는 말은 9번 강토마죠. 요거는 부러질 때까지 일단은 가져가겠다라고 일단은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늘어난 거리가 문제고 승급전이라는 게 문제라고 하더라도 얘는 전형적인 선추인마로서 저는 요놈 세게 보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강토마의 후차권 혹은 원정일이 현장에서 아예 그냥 중심으로 놓고 때릴 정도로 많이 좋아졌고 많이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내용 자체도 지금 무시하면 큰일 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놈을 잡아놨습니다. 얘가 직직전부터 좋아졌었어요. 직직전부터 안장을 했던 애가 좀 욕심을 냈는데 편성이 워낙 강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도 나름대로 마방에서 좀 공을 좀 많이 들여놨었는데 편성이 워낙 강했어요. 보여주고 있는 걸음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라는 결론입니다. 직전보다는 직전이 좀 더 나았고 직전보다는 2번이 확실히 나을 겁니다. 싹 다 잘라냅니다. 싹 다 잘라내고 원정일의 승부마 현장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화 저 개인적으로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12경주입니다. 1등급으로 토요경마는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1400m고요. 이제 지켜보기엔 좀 안정감이 있네요. 가속 불패하고 상간마마가 앞에 나가는 그런 구도고 두 마리가 이제 싸우느냐 안 싸우느냐인데 이건 뭐 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싸움을 포기하면 6번 보내주는 꼴이 되고 그럼 상간마마가 뭐 따라가서 2착 못 올 마필은 아니지만 6번마 가속 불패의 페이스를 그렇게 또 쉽게 쫓아가기도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승부를 좀 한번 걸어야 됩니다. 직선줄에서 상간마마가 승부를 걸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6번마 가속 불패와 서로 좀 전개 속에서 부딪히는 측면이 있죠. 그 가운데 껴있는 7번마 위너골드가 이번 경주는 또 박 소장이 추천드릴 차례입니다. 4월 1일 날 제가 이제 위너골드 쌍승식으로 승부를 딱 한 방으로 때렸어요. 마지막 경주였고 메인 승부로 때려서 받치기도 없이 그냥 지오스타로 딱 한 방 까면 되는 상황이었고 4코너 돌면서 이미 복승식은 굳었고 직선주로 접어들면서 쌍승식도 위너골드가 만들어냈습니다. 일찍. 효정이라도 딴짓하지 않고 그냥 매달려만 있으면 된다. 그게 이제 그때 2등급 경주였는데 5월달 1등급은 안 되는 거죠. 1200m에서 효정이가 해낼 수가 범현이가 아무리 잘 타도 이 페이스 자체가 2등급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첫 도전이었기 때문에 대가리 팔렸습니다만 또 약하게 받고 세용이는 또 6월달에 해냈어요. 깔끔하게. 그리고 다시 효정이가 탔던 직전 경주 때 제가 방송에서도 좋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위너골드는 또 1등급에서는 순간적인 실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번 실수하고도 그래도 다시 들어온다면 이미 거기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 두 수 위에 어떤 그 사이즈 마필인 것이고 위너골드가 그 정도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기승술이 필요한데 6번, 11번이 만들어가는 빠른 선두권에 잘 대처하면서 힘을 안배를 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등짝 다나카라면 저는 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7번마 위너골드를 좀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 입장입니다. 원정일이요. 네, 위너골드 괜찮고요. 저는 일단은 6 열하나 빼고 6 열하나 빼고 두 마리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야, 12 장산 파워가 1400에서는 이거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게이트 내측 외측에 상관없이 16이 좀 쫙 빼고 나가면 12 장산 파워는
모래를 최대한 안 맞는 최외곽 게이트의 이점을 쭉 살려가지고 중위권 전개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너골드하고의 착 차이만 놓치지 않는다라면 12 장산 파워는요 무시하면 안 되는 1400m에 나와 있고요. 또 한 마리는 좀 배당이 있을 것 같은데 3번 큐피드 파워입니다. 얘는 이제 걸음이 다 됐죠. 여기 근데 대충 보면 뭐 걸음이 이제 다 된 애들이에요. 전개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직전 경주에 57km 달고 형철 선배님 이제 탄 모습을 보면 의지 자체를 잘 탔다 못 탔다를 떠나서 말이 끌고 가는 느낌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끌고 갑니다. 잘 끌고 가고 물고 가는 느낌 자체가 좀 안 좋았었어요. 입 자체가 좀 안 좋아가지고 다시 한번 좀 다잡고 나오는 상황인데 직전 경주는 또 휴양 공백이 좀 있었고요. 이제 이번에 적정 주기를 좀 출전 주기를 좀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나오는데 말은 조교 때 보니까 뭐 전혀 뭐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보니까 이번 경주는 선입권에서 추입을 할 수 있는 놈 혹은 기습적으로 조금 마다권에 있겠습니다만 1400m 어부지리 배당까지 한번 노릴 수 있는 놈 두 마리를 좀 추천드릴게요. 12번 장산파워와 3번 큐피드 파워 두 마리를 오늘의 추천마로 말씀드리면서 정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12번 장산파워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1400m는 근데 너무 무리하면 안 돼요. 이 장산 파워 자체가 1200m는 자신 있게 작전만 잘 수행해내면은 2착을 오기가 좀 쉬운 마필인데 1400은 막 주구장창 밀어갖고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걸 항상 장산 파워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되짚어서 말씀드리는데 1등급 1400m도 돼요. 편성됩니다. 이번 경주도 A급 능력만은 없죠. 6번하고 11번 상간마마하고 가속불배 정도가 선두권입니다. 직전에는 젠테너리하고 올웨이즈 위너 이번 경주의 6번 11보다는 확실히 사이즈가 반치수 이상 위에 있는 그런 상대들을 너무 적극적으로 쫓아갔어요. 거기서 페이스에 오류가 좀 있었기 때문에 2주 만에 서둘러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 멀쩡하고 이번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힘한발을 해서 다시 재도전을 해보자 라는 것이기 때문에 장산 파워는 뭐 간이 안 간이 따지실 필요 없습니다. 6번 11번을 앞에다 두고 얼마나 찬호가 냉정함을 잃지 않고 타느냐 그 싸움입니다. 7번 12번 저는 이 두 마리 조합은 뭐 무조건 추천을 드릴 거예요. 3번 막 큐피드 파워 우리 원정열 위원의 추천 마필까지 현장에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개 경주 8월 25일 토요 경마 알고 붙자 UCC 방송 짧게 또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또 함께 할 것이고요. 1호 경마 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